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T-로보틱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이후 그 SK온 주거래처죠. SK온과 미국 포드 자동차 간의 미국 켄터키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이 이연되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자동차 업계의 파업 문제도 있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 부분을 좀 뒤로 연기를 한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 SK온의 켄터키 이 공장에 대한 그 투자도 연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라인의 자동 공장 자동화, 특히 이제 물류 이송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연기되게 되었죠. 이 T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독자적인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현대차나 아니면 LG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경영 능력을 가진 경영을 하고 있는 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 로봇 회사 중에 가장 그 규모도 그렇고 크기가 큰 업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용 또 이 기능성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해서 산업 규제가 이제 해소되면서 관련된 법 개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배달 로봇이 실제로 실외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기존에는 법 개정 전에는 호텔 내에서만 각 층간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만 그 허용을 해줬고 일반 도로나 일반인들이 다니는 일반 그 인도를 로봇이 함부로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다니다가 인간과 무슨 충돌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개정을 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 자율 배송 로봇이 그 실외에 이동을 하면서 어떠한 물건을 배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로봇을 이 T-로보틱스가 만들 수 있습니다. T-로보틱스로서는 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T-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그 스마트 팩토리 내에 들어가는 제조용 로봇, 이건 산업용 로봇이죠.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디스플레이를 이송하거나, 그러니까 진공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반도체 웨이퍼들을 이송하는 이런 진공 로봇을 주로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역시나 디스플레이 챔버 안에서의 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듈 같은 것들, 그리고 물류 로봇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물류 이동을 해주는 로봇을 이제 물류 이송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로봇은 자율주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나 특히나 이제 그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위한 그런 웨어러블 로봇 이쪽에도 이제 진출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까지 해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진공 로봇이라고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로봇이 전체 매출액의 38% 정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진공 이송 모듈 쪽도 역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인데 여기 또 30% 정도 매출했습니다. 전체 한 60% 정도가 거의 70% 정도죠. 70% 정도가 디스플레이 공장에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고, 요번에 그 SK온의 그 2차전지 공장에다 납품하기로 한 것이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한 26.16% 정도 매출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미국의 SK온이 그 켄터키 이 공장을 만들면 거기에 그 대규모로 납품이 될 가능성이 크고 물류 라인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규모가 최대 1조까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그런데 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매출액 규모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고 영업 손실은 그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데다가 이 단기 순손실은 400억대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이 우려 때문에 파생금 상품이라는 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주가 차익 때문에 발생한 손실입니다. 회계상 손실이기 때문에 큰 뭐 이벤트적으로 한 번 발생하고 말 것이긴 합니다.
최대 유지 지분이 25.19%라 30% 미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괜찮고 하면 뭐 이 자사주 취득이나 소각을 할 가능성도 있고 배당을 좀 늘려주거나 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최대주 지분이 계속 이렇게 줄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 최대주 지분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기 전에 경영권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SK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SK온의 미국 포드와의 합작 회사인 켄터키 공장인데요. 이 켄터키 공장은 2차전지 공장으로 스마트 팩토리 공장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을 SK온이 한 라인을 깔아주기로 했는데 이 라인이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뭐 30개 정도까지로 라인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도 있는데 라인 하나에 대한 요번에 확정 계약 금액이 294억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이 T-로보틱스의 매출 외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요번에 포드가 이 켄터키주를 포함해서 전기차 분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것들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에 대한 투자 계획도 새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단 투자를 이연을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포드가 그렇게 나오면서 SK온도 이 투자를 위한 한 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놓고 이거의 집행에 대해서 이 파트너사인 미국 포드가 망설이고 있어서 지금 함께 2차전지 제2공장 가동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납품을 하는 이 T-로보틱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파생성 금융상품 좀 전에 말씀드린 전환사채가 이번에 행사가 돼서 이 전환 주식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 이 전환 주식이 12월 8일 날 전환돼서 상장된 주식이 127만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6,263원에 전환이 된 건데 지금 현재 주가하고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만큼 이 시장에서 바로 매물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매물화되고 이제 아직 남은 게 이제 39만 9천 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순차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적으로는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T-로보틱스로는 향후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네. 그리고 당장 지금 이 주식 전환 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으로 인한 물량 부담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T-로보틱스는 분명히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력을 갖고 시장을 넓혀가면서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지만 그 파트너사인 유력한 파트너사인 SK온이 지금 현재 투자를 이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로 어떠한 이 대기업과의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에는 이젠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혹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라도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 이송 로봇에 대한 법률이 바뀐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없기 때문에 T-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지 자율주행 로봇을 갖고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사업 기업체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가 무슨 닭 튀기는 치킨집에다가 치킨 체인 프랜차이즈에다가 이 닭 튀기는 로봇을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치킨 프랜차이즈라는 이 치킨을 튀겨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과 로봇을 만드는 튀김 로봇을 만드는 이 업체와 서로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코업을 해서 그것처럼 T-로보틱스는 자율주행 이송 로봇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갖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해주는 배달의 형제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 T-로보틱스의 로봇을 구매를 해서 아니면 대여를 해서 매달 뭐 사용료를 지불하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자율주행 이송 로봇에 대해서 매출을 일으켜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TE 로보틱스는 지금 당장 그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이 자금 부족을 메꿀 수 있는 그 자금을 구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그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TE 로보틱스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돼야만, 즉 SK온이 그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언제 재개하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져야만 TE 로보틱스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E 로보틱스는 뭐 SK온이 인수해 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SK그룹이 로봇 사업을 지금 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가장 지금 SK 하이닉스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SK온도 지금 파트너사인 미국 포드사가 투자를 연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TE 로보틱스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돼야만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가 좀 많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